제 교육만의 특징이 좀 있죠. 제 생각이나 또는 이제 저번 주에 제가 어떤 미팅을 하면서 느꼈던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 앞에 이제 전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공유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좀 인사이트를 드리는 게 제 교육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마이크 제조업인데 매출이 잘 안 나옵니다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중심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접근이 되고 해결 중심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접근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우리 교육생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요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컨설턴트가 되고 싶으세요? 네, 저는 크리에이턴트가 되고 싶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컨설턴트가 되고 싶으신지 한번 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가? 우리는 마이크 제조업인데 매출이 잘 안 나와요 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대표님들은 모든 문제점을 안고 있죠. 그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찾게 되는 거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대표님들은 대출이라고 생각하시고 대출로서 우리를 찾기도 하고, 문제 해결 방법이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지원 사업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를 찾기도 하고요. 또 저를 찾아주시는 대표님들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을 설정하고 싶어서 저를 찾아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 방법이 존재하죠. 여러분은 이 상황이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우리는 마이크 제조업인데 매출이 잘 안 나와요 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 문제의 접근 방법에 대한 겁니다.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뭐가 문제일까? 매출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 어떤 게 문제일까? 라는 접근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뭐가 문제인지 그 문제를 도출하고 하기보다는 내가 성공했던 기억에 의존해서 내가 성공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성공했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두 가지 좀 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문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첫 번째, 문제 중심의 사고방식이에요.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해결 방법이 나온다. 두 번째는 해결 중심의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회사는 어떻게 성공하고 있지? 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마이크 제조업인데 매출이 잘 안 나옵니다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중심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접근이 되고 해결 중심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접근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제 중심 같은 경우는 마이크의 성능이 문제인가? 기술적인 거를 파보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마케팅의 방법이 문제인가? 이런 방법론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기술적인 문제, 방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할 거고요. 해결 중심 같은 경우는 다른 마이크 제조사는 어떻게 매출을 올리고 있지?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궁금해 할 거고, 매출이 잘 나왔던 순간이 있지 않은가? 우리 회사가 그땐 어떻게 했었지? 이렇게 접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시라면 문제 중심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해결 중심적으로 문제를 바라보시겠습니까? 한 번씩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중심적인 관점과 해결 중심적인 관점이 두 개가 결합이 되는 게 저는 크리에이턴트라고 생각을 해요. 객관적인 시선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문제적 관점이고요. 명확한 경쟁사 분석을 통해서 성장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해결 중심적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알아내는 것과 다른 회사는 어떻게 성장하고 있지를 분석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돌아가야 크리에이턴트라고 저는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경영지도사 분들이나 다른 법인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능력치나 그분들의 역량을 폄하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경영지도사를 공부할 때 배우는 내용들은 경쟁사 분석도 있고 뭣도 있지만 문제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이런 중심적인 관점이죠. 우리가 어떤 회사를 마케팅해야 되는데 그럼 비슷한 업종은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있었지? 이런 것들을 레퍼런스 찾는다고 하죠. 크리에이턴트라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 중심적인 관점과 해결 중심적인 관점,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돼서 돌아가야
크리에이턴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제가 미팅을 하면서 어제 우리 사무실에 오셔서 대표님께서 본인 회사의 제품은 이렇게 좋고 굉장히 기술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샴푸를 제조하시는 분이었는데 ESG 요즘에 경영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플라스틱 통을 없애고 이렇게 스틱처럼 생긴 우리 뭐 유산균 팩 같이 생긴 그런 스틱에다가 샴푸를 만들어서 이게 ESG 관점에선 좋은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죠. 이게 왜 ESG예요? 어떤 부분에서 ESG죠? 라고 물어보니까 이 샴푸의 350mg은 한 달치를 쓰는 양이다. 근데 그 플라스틱의 무게가 80g이다. 근데 이거를 스틱으로 바꾸게 되면 하루에 한 스틱을 머리를 감을 때 쓰니까 30호면은 한 달치 용량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스틱이 갖고 있는 무게가 플라스틱 80g보다 80%가 낮더라. 무게가 낮더라. 그러니까 탄소 배출도 적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 제가 근거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스틱은 안에 필름이 문제거든요. 필름이 자연분해되지가 않습니다. 결국엔 ESG가 안 돼요. 플라스틱도 결국엔 ESG가 안 되죠. 제본스 패러독스라고 하는 역설에 빠지게 돼요. 이런 플라스틱을 우리가 없애고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무게의 관점을 두고 무게를 줄였는데 결국엔 이것도 분해할 때 또는 만들 때 탄소 배출이 많이 되는 거죠.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다가 마지막에 대표님께 결론을 내려드린 거는 대표님, 우리는 타겟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플라스틱인데 스틱으로 되면은 ESG를 빼더라도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은 이 스틱일 때 장점이 굉장히 부각이 될 거잖아요. 제가 대표님께 여쭤봤어요. 이 스틱을 집에서도 써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집에서도 쓰면 좋대요. 집에서 쓰면은 내가 이거 물 묻은 손으로 찢기도 불편할 거고. 근데 만약에 우리의 타겟이 관광객으로 정해져 있었다면 화장실에서 습해갖고 이게 눌러붙는 것과 사용성이 좀 떨어지는 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들고 다니기 편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가, 이 타겟을 설정하는 것은 우리가 컨설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이 타겟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관점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문제중심적 관점과 해결중심적 관점이 모두가 잘 돌아가서 크리에이턴트적인 관점으로 이 사업을 바라봐야 문제 해결 방법과 성장 방법이 같이 보인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컨설턴트가 되고 싶으신지 이 과정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겠습니다.